자, 17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자, 세 가지 기체 XM, 그 다음에 가가 있답니다. 그리고 나가 있답니다. 자, 가나는 각각 XM의 YN이고 XN의 YM이랍니다. M이 M보다 크답니다. 뭐 이렇게 된답니다. 자, 같은 질량의 Y가 결합한 X의 질량비, 같은 질량의 X와 결합한 Y와 결합한 X의 질량비가 1대 4래. 그지? X의 질량분의 뭐라고? 같은 질량의 X와 결합한 Y 질량비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Y 질량분의 뭐라고? X의 질량이라고 생각해도 돼, 안 돼? 되지? 그럼 질량은 뭐에 비례해? 개수에 비례해, 안 비례해? 개수가 많으면 질량이 커질까, 이가? 같은 원자니까. Y 개수분의 X의 개수라고 이렇게 보면 돼, 안 돼? 되나요? 그죠? 같은 질량의 X와 결합한 Y 질량. 뭐 X의 질량을 1g이라고 1g당 Y 질량. 그 말을 좀 바꾼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런데 1대 4래. 그럼 똑같은 질량의 X와 결합한 Y와 결합한 X의 개수가 뭐하다고? 나가 더 많대. 상대적으로. 근데 M이 더 크대. N이 작고. 그죠? 맞죠? 그죠? 아, 그럼 나 쪽에 X가 더 많이 있겠네. X가 더 많이 있는 거.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누구겠어? M이 더 크다며. 상상을 해봐. M이 크니까 M을 2라고 놓고 N을 1라고 놓으면 얘 2, 1, 1, 2라고 놔봐봐. 같은 개수의 X와 결합한 Y의 개수가 누가 더 많아? 왼쪽 게 많지. 아, 그렇네. 이렇게 놓으면 나 보니까 그죠? 1, 2라는 건 아니겠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가는 뭐가 되는 거야? 가는 X의 N의 Y의 M이 될 거야. 나는 X의 M의 Y의 N이 될 거라고. 그죠? 얘는 Y 개수가 M개고 X 개수가 N개고 얘는 Y 개수가 N개인데 X 개수가 M개라며. 얘가 작은 숫자인데 얘가 큰 숫자라며. 얘가 큰 숫자인데 얘가 작은 숫자라며. 비하면 얘가 작게 나오고 얘가 크게 나올 게 딱 맞겠네. 그죠? 그죠? 이걸 처음 보면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지? 그래서 문제를 읽고 요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가가 얘고 x의 n이고 y의 m이고 나가 x의 m의 y의 n인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죠? 그래가지고 해봅시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네. 질량분해 이렇게 했으니까. 자, x의 개수가 몇 개라고? x의 개수가 가는 1대 4래. 그럼 가는 개수는 y 개수가 m개인데 x의 개수가 몇 개야? n개야. 나는 y 개수가 n개인데 x의 개수가 몇 개야? m개야. 이렇게 곱할 수 있습니까? 이해돼요? 그죠? 이렇게 곱하면 n분의 4n 4n은 뭐? m분의 m이 되겠네. 크로스 곱하면 되겠네. m제곱은 4n제곱이 되겠네. 아, m은 2n이네. 따라서 m 대 n은 뭐가 돼? 2대 1이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아, 그래서 가는 적어 보면 m이 2니까 x의 n이니까 x의 y2가 되고 나는 x2의 y1이 되는 겁니다. 분자량비가 이렇답니다. 23대 21합니다. 가 대 나가. 자, 가는 밤은 x 한 개에 y 두 개지. 그죠?
두 개의 x 한 개에다가 두 개의 y를 가지고 있으면 분자량이 23이래. 나는 두 개의 x에다가 한 개의 y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래? 21에. 되니? 그죠? x 없애볼까? 그럼 여기다가 22 곱하면 두 개의 x에다가 네 개의 y를 곱하면 얘가 46이 나오겠네. 빼. 위에서 빼면 세 개의 y는 24가 잘못했습니까? 2 곱하면 46 아니니? 빼면 얼마야 이거? 24? 이거 아씨 잘못한 줄 없다. y는 얼마야? 48 30이네. 38 24네. 8이지. 그럼 당연히 x는 얼마겠어? 7이겠지. 옆에 써줄까? 이렇게 하니까 y는 8이 나오고 x 값은 7이 나오네. 그죠? 그러면 얘는 xm이니까 xm은 뭐야? m이 아까 뭐였어? 2였잖아. x2네. 그죠? x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분자량은 얼마야? 14네. 얘는 14, 얘는 2, 얘는 1. 합은 7. 답은 2번. 그죠? 요 말을 깨달아. 이걸 이렇게 정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가하고 나를. 뭐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요거에서 되셨어요? 됩니까? 네. 오케이? 이거 올려드려요. 카톡방에 올려드려요. 필요 없어요? 올려드려요. 올려드려요? 올려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오. 자, 또 질문. 질문이요. 29번 전에 질문 있으신 분. 25번이요. 25번 전에는 질문 없나요? 네. (25번) 내가 풀었나? 풀었네. 자, 가는 실린더에 A4, B8의 BAC 들어있는 것을 나는 가의 실린더에 AN에 2N을 첨가한 B에 2N을 첨가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얘 1리터 있었답니다. 얘가 A4에 B8 1리터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얼마라고? 1몰이라고 가정합시다. 해도 돼, 안 돼? 이렇게 가정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1몰 부피를 그냥 1리터라고 보자고. 1리터의 부피를. 그죠? 자, 그 다음에 AN에 B에 얼마를? 2N을 Wg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0.4리터가 더 추가됐네. 아,
그럼 얘는 얼마야? 0.3몰인 거야. 가와 나의 실린더 속 단위 부피당 기체의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는 각각 x와 y다. 자,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원자의 개수랍니다. 그죠? 원자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아? 얘들아, 원자수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원자수는 분자수에다가 곱하기 한 분자당 뭐라고? 원자수라며. 이해돼 안 돼? 그죠? 네. 그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A에 4, 그 다음에 B8이 몇 그램 들어있다고? 2W g 들어있대. 얘가 얼마야? 1리터야. 나 얘를 얼마나 봤다고? 1몰로 봤다고 그냥. 봐도 되지? 그 다음에 A에 N이 들어왔어. 얼마가? A에 N에 B에 2N이 들어왔어. 얼마가? Wg이. 그럼 얘가 0.4리터야. 그럼 나 얘를 얼마나고? 0.3몰로 이렇게 볼 거라고. 그죠? 일단 x 대 y부터 구해봅시다.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가 있으니까. 자, 전체 원자수비가 x 대 y래. 그죠? 맞죠? 네. 단위 부피당 x 대 y의 개수비가 자, 전체 부피가 얼마라고? 얘들아. 전체 부피가 얘가 1이지. 그지? 전체 부피가 1이잖아. 단위 부피당 원자 개수. 한 분자당 A4, B8은 B8 한 분자당 원자 개수가 몇 개 있어? 12개 들어있지. 그럼 1몰 있다고 가정하면 1 곱하기 12 아닙니까? 원자수는. 얘는 한 분자당 원자 개수가 몇 개 들어있어? 3N개 들어있네. A가 N개 있고 B가 2N개 들어있으니까. 맞아. 그죠? 그러면 전체 부피가 1.4가 되겠네. 1.4몰이네. 그죠? 한 분자당 원자 개수. 자, 여기는 그대로 얘 거 그대로 오제 12개.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0.3몰 들어왔다며. 0.4에다가 한 분자당 원자 개수가 몇 개야? 얘는 3N개네.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미지수가 너무 많아. 미지수가 많아서 요걸 잠깐 요 위에 걸 살짝 정리해 볼게. 자, 봐. 얘가 Wg에 얘가 1몰이 있다고 가정해 봐. 거꾸로 가봐.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얘가 0.4리터가 있는데 그럼 요 놈이 1몰 있다고 가정해 봐. 1몰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면 그 부피는 1리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현재보다 몇 배 더 많아야 돼? 2.5배 더 많아야 색깔이 왜 빨간색이 나오냐? 현재보다 몇 배가 더 많아야 돼? 곱하기 2.5배 하면 돼, 안 돼? 되겠네. 그죠? 그럼 질량도 2.5배겠네. 질량도 2.5배니까 아, 얘는 분자량이 그러면 2.5W가 되겠네. 그죠? 그죠? 그럼 봐봐. 얘는 일반식이 A에 B2잖아. 여기에 4개 있는 게 얘 분자량이 2W야. 근데 A에 N에 2N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도 A에 B에 2가 돼가지고 N개 있어. 근데 얘 분자량이 얼마라고? 2.5W야. N 얼마야? 5지. 그지? 그죠? 일반식이 똑같으니까. 요 안에 있는 요게 구조 기본식이 똑같으니까. 근데 분자량이 2.5잖아. 그래서 아, N은 그 얼마라고?
아, 그래서 여기서 n 이꼴 우리가 얼마인 줄 알 수 있어? 5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요 5 값을 바로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 이렇게 되면 얘가 몇 개야? 아, 3n개니까 이거 15지. 이 곱하기 그냥 15라고 할게요, 바로. 이거 계산하면 얼마? 0.4 곱하기 15 하면 12지. 맞니? 아니니? 아, 6이구나. 쏘리. 6이네. 6입니다. 그죠? 자, 계산해 볼게요. 자, 12대. 얘는 1.6대. 1.4분의. 갑자기 왜 자꾸 그래? 1.4분의. 이거 얼마야? 18이네. 약분되니? 그죠? 자, 6으로 약분됩니다. 6으로 약분하면 6, 22, 6, 38. 그죠? 자, 그러면 2x, y는 넘어오니까 1.4에 3y, 3x가 이렇게 되겠네. 맞니? 그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넘어가. 정리하면 3x는 얼마입니까? 2.8y가 됩니까? 돼요? 다 했네? 자, 나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n에 뭐분의 y분의 x가 그럼 되겠네. 그죠? x는 얼마라고? 2.8. y는 얼마라고? 3이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n은 얼마였어 아까? 5였지. 자, y가 3. x는 2.8. 2.8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14네. 3분의 14. 3분의 14. 답 4번. 야, 중앙고 니네 그 저기 화학 선생 2학기 때 작년에 화학 쌤 한대. 작년에 2학년 했던 화학 쌤이 작년에는 중앙고가 없었는데 2학년이 잘 몰랐는데 작년에 했던 화학 선생이 좀 거시기 하네. 거시기 하기 어렵게 된대. 한숨 넘었지. 너희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다 어려운 거야. 어? 또 질문 29번이요. 네. (29번) 풀었나 내가? 안 풀었나? 29번 안 풀었네. 자, 봅시다. T도시 1기압에서 XZ로 이루어진 가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렇답니다. 자, 가다는 각각 분자당 구성 원자의 개수가 3 이하래. 아, 분자당 구성 원자의 개수가 3 이하이고 원자량은 YZX소이래.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는 XY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XY도 구성되어 있고 얘는 YZ로 되어 있지. 그죠? 그럼 상상을 해봐. 일단 요거 두 개를 봐봐. 얘 둘을 보면 둘 다 구성 원사수는 똑같아 안 똑같아? 반드시 X하고 Y는 들어가야 돼. 그지? 반드시 X하고 Y를 들어가니까 구성 원자수가 3 이하라 했으니까 XY거나 이 원자 분자는 XY거나 혹은 X2Y거나 XY2야 돼.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지. 맞아 안 맞아? 그죠? 맞아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X하고 Y로 구성되어 있는데 1g당 부피비가 1g이 있어. 1g당 부피비라면 부피가 뭐냐면
이거 해볼게. 1g당 부피는 뭐에 비례해? 분자수에 비례해, 안 비례해? 맞지? 분자가 많으면 부피가 클 거 아니야. 분자가 작으면 부피가 작겠네. 그죠? 그럼 분자수라는 건 뭐야? 1g당 부피니까. 분자수는 1g 있으면 분자수는 어떻게 돼? 1g 분자수. 분자수는 뭐분의 1g을 분자량으로, 몰 질량으로 나누면 돼, 안 돼? 분자에다가 그램 퍼 몰 붙인 거 이렇게 나누면 돼, 안 돼? 이해되니? 어떤 물질이 1g 있어. 걔가 몇 몰인지 알고 싶어.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된다, 얘가. 그죠? 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1대 7이지. 맞아요. 얘네들이 11대 7이야. 자, 그러면 가의 분자가 있어. m가 분자량을 요걸로 나누겠네. 1g으로 이렇게 나눈 거 하고 m나 분자량을 뭐 하려고 1g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죠? 이 말은 그 무슨 말? 그냥 여기 딱 보고 이거 딱 보고 가 분자량 대 나 분자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7대 3인 걸, 7대 11인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지. 그죠? 가 분자하고 나 분자로 되어 있는 게 분자의 질량비가 7대 11이라는 걸 이렇게 아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1g당 부피가 7대 1가. 그러니까 얘네들의 분자량비가 분자량이 7대 11, 11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죠? 네. 자, 자, 1g당 부피가 11분의 분자량분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1g당 전체 원자수를 구해야 된다며. 그죠? 네. 1g당 전체 원자수를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 전체 원자수가 몇 원자 분자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죠? 얘가 만약에 둘 다 3원자 분자라고 가정해봐. 얘는 하나는 x2y고 하나는 x2나 y, 하나는 x2y구나 하나는 xy2라고 가정해봐. 가정하면 봐봐. 자, 그럼 얘를 둘 다 3원자 분자라고 가정하면 1g 있다고 가정하면 7분의 1이잖아. 그죠? 1g당 전체의 원자 수가 몇 대 몇이라고? 22대 뭐야? 21이야. 그러면 1g이 있다고 가정하면 1g이 있으면 얘 분자량 7로 나누면 되겠네. 맞아요. 그죠? 곱하기 분자 한 개당 원자 개수 3개라고 가정해봐. 3개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얘 분자량이 11이니까 11 곱하기 1g 있다고 가정하면 얘가 3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성립해, 안 돼? 성립 안 하지? 맞잖아. 그죠? 그럼 둘 다 3원자 분자는 돼, 안 돼? 안 되지. 맞잖아, 그지? 둘 다 3원자 분자는 아니야. 그러면 한 놈은 2원자 분자고 한 놈은 몇 원자 분자야? 1원자 분자, 3원자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분자량이 큰 놈이 얘가 3원자 분자가 아니겠니? 그죠? 그럼 가는 뭐겠어? 분자량이 작은 거니까 XY겠네. 그럼 요 나라는 놈이 뭐 아니면 뭔 거야? X2Y 아니면 X 뭐가 돼? Y2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분자량이 클까 이가. 그죠? 그럼 봐봐. 자, 가가 xy니까 x 한 개에다가 x 한 개, x 원자 한 개에다가 y 원자 한 개를 가지고 놓으면 질량이 7이야. 근데 분자에 가면 질량이 누가 더 크다 했어? y가 제일 크다 했지. y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최소한 얼마는 커야 돼? 3.5보다는 커야 되지. 절반 이상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만약에 요놈이라고 가정하면 얘라고 가정해봐. 그럼 x 한 개의 질량은 3.5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x 한 개에다가 두 개의 x에다가 y를 더한 게 11이 나왔어. 그럼 여기 다 얼마 더해진 거야? 4가 더해진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이 내용이 맞아? 돼, 안 돼? 안 되지. 맞잖아. x와 y로 이루어진 놈의 분자량이 7이었는데 y 원자량이 더 크대, x보다. 그러면 이 절반의 질량, y는 절반의 질량보다 커야 되고 x는 절반의 질량보다는 최소한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y는 3.5보다는 크고 x는 3.5보다 작아야 돼. 근데 4가 증가했네. 아, 이거 위배되네.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요게 아니고 나는 뭐가 돼야 돼? 나는 나는 뭐가 된다고? 요놈이 돼야 되지. 두 개의 x에다, x2에다, xy2가 돼야 되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해볼게. 자, x 한 개에다가 두 개의 y를 더한 놈이 11이 됐어. 아, y는 4네. 그럼 x는 3이네. 그죠? 그죠? 그럼 얘도 분자량은 얼마래? 11이래. 그죠? y하고 z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yz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일 수 있어? y2z일 수도 있고 yz2일 수도 있어. 맞지? 근데 만약에 얘 분자량이 1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그지? 근데 나 누구 알아? y 알잖아. y 한 개가 얼마야? 4야. 이렇게 11이 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돼. 이거 위배돼.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4, 4, 8이 되고 11이 되면 얘가 3이 돼. 이건 돼. 그죠? 11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얘 한 개가 4가 되고 둘이 다 합해서 뭐가 돼야 돼? 11이 되려면 이거 얼마 나와야 돼? Z 하나 얼마 나와야 돼? 10이 되려면 7이 됩니까? 이거 3.5가 돼야 되지. 그지? 근데 이것도 되긴 되지. 맞지? 그러면 요 놈 아니면 요 놈이야. 둘 중에 한 놈이야. 얘는 아니야. 맞지? 그래 안 그래? 맞나요? x 한 개, y 한 개가 4니까 x 한 개가 3이고 y는 3.5보다 크고 z가 3.5고 그러면 7이 네? 두 번째가 3, x가 더 큰, x가 3이지. 쏘리. 이렇게 되네. 여기 x가 3이었지. 이렇게 되면 z도 3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위배되지. 그지? 그러니까 너도 아니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yz2가 되는 거지. 그죠? 가의 분자식은 xy죠. 니은 원자량비 x 대 z. x 대 z의 원자량비는 4대 4대 아니죠. z니까 3대 3.5네. 3대 3.5가 되니까 6대 7이 되겠네. 맞네. 그죠? 원자수 구하래. 디귿. y 원자수. 누구? 나 대 다. 1g당.
자, 그러면 1g이 있다고 가정하면 나하고 다니까 1g이 있으면 얘는 분자량이 11이야. Y 원자의 개수니까 Y 원자가 2개 있어. 분해 1g이 있다고 가정하면 분자량이 얘도 10이네. 근데 Y 개수 몇 개야? 1개 있네. 그죠? 네. B를 따지니까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 1이 나와야겠네. 나가 다이 2배. 맞네.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네. 되십니까? 아시겠어요? 또 질문 있나요? 방금 몇 번 풀었지? 29번 풀었지? 질문 한 문제 정도만 더 풀고 진도 나갈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풀면 되니까. 질문 33번이요. 자, 봅시다. 33번. 자, 표는 T도시 1기압에서 두 가지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T도시 1기압이랍니다. 그죠? 자, Xm의 H의 Xm의 HN이고 X의 N에 Y의 N에 H의 N이네. NNN이네. 여기 전부 다. NNN. 얘는 M의 N이고 분자량이 32과 1합니다.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의 개수 16분의 3, 9분의 1합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단 원자량은 수소는 1이랍니다. 그죠? XOY는 이명이원석이고 아모가드로 수는 연마탑니다. 주어진 조건이 얘는 분자량이 32라고 줬어요. 그죠? 그지? 네.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원자수. 느낌 왔고. 그죠? 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라면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은 뭐야? 부피분의 질량 아닙니까? 맞니? 그치? 얘들아, 그럼 1몰 있다고 생각해봐. 1몰 있다고 생각하면 1몰 부피분의 1몰 질량이지. 1몰 질량은 뭐야? 그 분자량 아니니?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인 값이 1몰 질량 아닙니까? 맞니? 그죠? 그래 안 그려? 그죠? 그러니까 둘의 분자량 비가 얼마란 얘기야? 8대 27이란 얘기지. 그죠? 분자량 비가 8대 27이래. 근데 얘 분자량은 알아. 32라고. 근데 A래. 그러면 A에 대해서 풀면 8분의 27 곱하기 31에 약분 되는 거 있니? 48, 32. 27 곱하기 4, 108. A는 108이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안 쓴 거, 가운데 있는 거.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원자수는 분자수분의 분자 한 개당 원자 개수제. 그죠? 1g에 들어있는 거 1g이 있다고 가정하면 얘 분자량이 30이니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비가 얼마? 16분의 3대 9분의 1이잖아. 그럼 나 얘 분자량 알아. 32야. 그죠? 1g 있다면 1g 되겠네. 분자 한 개당 원자 개수 몇 개?
m 플러스 n개. 맞니? 좀 좁게 씁시다. 너무 옆으로 가면 나중에 그러니까 자 얘가 9분의 1은 자 분자량이 32니까 1이고 얘는 m 플러스 n개가 되고 얘는 분자량이 108이래. 1g 있으면 원자격수 몇 n개? 3n개지. 그죠? 맞죠? 네. 약분할 수 있는 거 있나요? 딱 눈에 보이는 게 이거 약분 되겠네. 9일은 9. 자 9일은 9, 9, 28 되겠네. 이거 약분되네. 되죠? 얘도 약분되네. 4. 분모 다 날렸네. 얘만 남고. 그죠? 맞나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m 플러스 n.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요? 아, 6이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 또 날릴 수 있네. 여기 2. 그죠? 이렇게 하니까 m 플러스 n. 당근을 아침부터 당근에 붙이려야. 그럼 얘가 넘어가면 2분의 3n 됩니까? 되니? 넘겨. 2m 플러스 2n은 3n. n은 2m이 되겠네. 그죠? 그죠? n이 2m이니까 그럼 얘는 그냥 x에 h2라고 놓고 얘는 n이니까 얘는 그냥 n이니까 x에 h2라고 놓기 좀 우리가 x에 m이고 h에 2m이야. 얘는 x에 2m, y에 2m, h에 2m이랍니다. 됩니까? 그죠? 자, 맞죠? 네. 자, 분자량이 XM에 H2N 들어있는 거. 이거 탄소화물 같지 않니? 느낌상. 탄소화물. 분자량이 32인 거. 탄소에다가 수소 32인 거. 탄소 한 개 있으면 12. 탄소가 CH 포면 16이고 탄소 두 개에다가 수소가 2배니까 대충 느낌이 해보면 C2, C3, T2? C2H4 하면은 24, 28 앞밖에 안 나오고 C3 두 배니까 H6 하면 그러면 36인데 탄수화물이 아닌데 질소화물인가? 28에다가 4 다음 얼마야? 32 딱 떨어지네. 이거 질소화물이네. 그죠? NX를 질소라고 생각하면 두 배니까 X 두 개에다가 H 네 개 이렇게 하면 N4에다가 N2에다가 H4 하니까 이거 N2니까 28이 되고 수소 한 개당 원자량을 얼마 줬어? 1로 줬네. 대략 1로 줬으니까 얘가 4 더하니까 하면 30이 딱 떨어지잖아. 그죠? 문제 풀다가 이렇게 딱 느낌 오면 그냥 풀어도 돼요. 이렇게 질소로 놓고 되게 탄수화물을 많이 주거든요. 탄수화물을 많이 주는데 수소가 1이라 했으니까 근데 두 배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은 m 이꼴 1이라고 했어. 그제? 분자량 B가 X의 분자량을 X의 M의 H 또 분자량 B가 8대 27. 또 안 한 거 뭐 있어? 설명으로 옳은 것을 포기해서 모두 고르십시오. X, Y는 이모요소이고. 대략 해보니까 아까 여기 X의 M에 Y의 Y란다. H의 2M이야.
h의 2m이니까 x에다가 h를 더한 값이지. 두 개를 더한 값이지. 요게 m승 된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x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뭐 y에다가 h를 더한 값이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x 두 개죠. 쌤 죄송합니다. x 두 개에다가 x에다가 y에다가 그냥 h를 두 개 돼가지고 얘가 2m 한 거네. 그죠? 얘가 얼마 나왔어? 32가 나왔고 얘가 얼마 나왔어? 108이 나왔지. 맞지? 그죠? 네. 자, 그러면 분자량이 대략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이 만약에 m이 1이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분자량이 얼마나 해야 돼? m이 1이면 요 안에 들어있는 분자량이 32가 나와야 되지. 그럼 x 한 개의 원자량이 대략 30쯤 나와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죠? 30인 원자량이 어걸랑요? 빨리 계산하려고 하면 그럼 x가 대략 이 정도 보면 x가 2가 되면 요 안에 있는 분자량이 16이 나오면 되잖아. 그럼 수소가 두 개 있으니까 수소 한 개가 2고 그 다음에 x 한 개 있으니까 x 한 개 이렇게 있으면 x가 14하면 되겠네. 이거 질소네. 그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여기 해볼게. 자, m이 2라 했으니까 얘가 전체가 4가 돼. 4가 되면 108을 4로 나눠봐. 나누기 4 하면은 27이네. 그러면 x 한 개에다가 플러스 y 한 개에다가 수소 한 개를 더한 값이 얼마라고 할까? 27이 나와야 된대. 그럼 얘가 1이래. 얘가 14래. 둘이 더하면 y 값이 나오겠네. 이렇게 하면 15가 되겠네. 15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12네. 이거 탄소네. 그죠? 그죠? 네, 이렇게 풀어도 돼요. 빨리 풀 거면. 질소 아니면 탄소일 거니까. 그러면 얘가 1로 놓으니까 좀 그래. 그러니까 2로 놓으니까 딱 맞네. 그래서 얘가 탄소가 돼서 12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m 이꼴 얼마나 났어? m 이꼴 2. 그럼 m이 2니까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네. 원자량비 x 대 y. x가 누구라고? 아까 질소. y가 누구라고? 탄소. 14 대 12. 약분하니까 7 대 6. 되네. 기억 니은 D가 5번. 되셨어요? 다음 시간에 풀이 할 거거든요. 오늘 몇 번까지 풀었지? 마지막 푼 게 몇 번이야, 오늘? 33번이야. 다음 시간에 또 풀이 할 거니까 안 풀어오신 분 앞에 거 다시 풀어오시고 풀어가지고 다시 질문하세요. 풀어드릴 테니까 앞에 거 질문 안 한 것 중에서도 푸시면 질문해드릴 테니까 질문 받아드릴 테니까 푸세요. 오케이? 네. 자, 오늘 페이지 어디 할 차례입니까? 책 페이지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68페이지요. (68페이지) 쌍극자 모멘트 할 차례입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했었죠. 전기 음성도 하고, 전기 음성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도 정말 잘 나오고, 다 중요하니까 전기 음성도는 꼭 기억해놔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라 했지. 1주기, 2주기는 전기 음성도 값을 좀 기억해주라 했죠. 3주기까지 기억하면 너무 좋지만, 옛날에는 이거 교육과정 바뀌면서 좀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0.5씩 감소했는데 이렇게 해서 0.5씩 감소 4.0, 3.5, 3.0, 2.5, 2.0, 1.5, 1.0이었거든요.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0.5 된 것들이 싹 다 바뀌었어. 0.5였던 게 3.4, 2.6, 1.6. 아, 얘만 줄었네. 0.5. 나머지는 0.5씩, 0.1씩 늘었네. 얘는 0.1 감소하고. 여기 0.9에서 여기는 0.3씩 증가했거든요. 얘가 원래 1.2.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0.5, 1.5. 뭐 이렇게 나갔었는데 조금 좀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몇 가지 3주기도 외워주면 좋지만 뭐 굳이 안 되면 2주기까지라도 좀 외워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거 결합의 극성 이게 했었죠. 그죠? 그죠? 결합의 극성에서 칠판 보십시오. 복습 한번 할게요. 자, 결합의 극성이 있었습니다. 극성에 두 가지가 있지.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공유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고? 극성 공유가 있지.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라고? 전기 음성도 차이 값이 얼마라고? 0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한 걸 무극성 공유결합이라 불러. 예를 들면 수소하고 수소 간의 결합, 질산소하고 산소 간의 결합. 이렇게. 그 다음에 질소하고 질소 간의 결합이 3중 결합 아니고 질소와 질소 단일 결합도 마찬가지야. 2중 결합 마찬가지고 함정 걸려. 그 다음에 플로린, F2 이런 것들이 무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차이 값이 얼마가 아닌 거? 0이 아닌 거. 이를 뭐라 불러? 극성 공유결합이야.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 H하고 F의 결합. 그죠? C하고 O의 결합. N과 O의 결합.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 합니다.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H2 같은 경우에는 자,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구름이 이렇게 생겨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친 게 있어 없어? 없어. 좌우대칭이야. 근데 HF인 거를 보면 F는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가 4.0이고 얘가 2.2거든. 얘가 더 세. 공유하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더 많이 끌어당겨. 그래서 전자구름을 보면 이런 구름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 H하고 이게. 그래서 F쪽은 전자를 많이 뺏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H는 전자를 조금 잃은 듯한 억울한 부분적인 플러스일 때요. 이런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는 이런 분자를 뭐라 부른다고? 극성 분자라고 불러요. 혹은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쌍극자라고도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극성 분자, 쌍극자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근데 쌍극자인데 봐봐. 내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 NaCl 하면 이온 결합은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MgO 하면 뭐가 된다고? 얘는 2 플러스고 2 마이너스야. 그럼 누가 전기 센지 확실하게 눈에 딱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그죠? 야, 니네 생각해봐. 1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세겠냐? 2 플러스 2 마이너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겠냐?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더 세겠지. 그래서 얘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잡아당기는 힘이 세가지고. 이해되니? 그죠? 그런데 쌍극자는 HF하고 HCl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얘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인데 물론 요 둘 사이의 전기 음성도가 얘들보다 크긴 크거든. 커서 얘가 녹는 점, 끓는 점 높을 거야. 근데 분산력도 작용하는데 요 사이에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의 세기가 누가 더 세냐고. 딱 보기가 어쨌든 부분적인 1 마이너스, 부분적인 2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그냥 부분적인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지? 그럼 누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플러스가 센지를 비교하고 싶다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그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의 상대적인 세기를 뭐라 부른다고?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른다고.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쌍극자 모멘트란 건 요게 요렇게 나타나는데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량에다가 전하량에다가 거리를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자, 일단 쌍극자 한 분자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로 분리된 거. 이렇게 HF처럼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이런 띄는 분자를
쌍극자 혹은 극성 분자라고 불러요. 이해돼요? 그죠? 자, 쌍극자 모멘트, 극성의 세기입니다. 극성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직도야. 극성의 크기.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누가 큰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고요. 아시겠냐고요? 그죠? 자, 무극성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 줄까?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0입니다.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요 식에 대입해가지고 쌍극자 모멘트 값을 구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얘가 쌍극자 모멘트가 0인지 아닌지만 비교하면 돼요. 그거만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면 클수록 극성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그죠?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대체로 극성이 결합의 극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얘를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화살표야. 부분적인 플러스 쪽에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아, 그렇구나. 자, 여러 가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있는데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무극성 분자니까. 그죠? 네, 물 분자에서 산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니까 여기서 이렇게 향하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질소 분자에서는 질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는 부분적인 플러스니까 얘도 이렇게 그리면 돼. 그죠? CO2에서는 산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네. 산소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니까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는 분자, 요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딱 걸어주면 어떻게 한다고? 전기장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돼요. 전기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있죠. 여기 있죠. 아, 있네.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 사이의 결합입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뭐라고? 0이야.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도 0이야. 되십니까? 그죠?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 아닙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그래서 0이 아닌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보면 전기 음성도 CL 사이의 결합이네.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쌍극자면 전기 음성 차이가 0이네.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입니다.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얘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니까 극성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아닌 거지. 그죠? 얘가 0이 아니죠.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인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부분적이 아니야. 아예 하나를 줘버렸어. 하나를 받았어. 이런 건 뭐라고? 이온결합이야. 이온결합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전기 음성도 차이가 꼭 그런 건 100%는 아닙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 값이 제일 작으면 대략 한 0입니다. 같은 거 길이 빼낼 거니까. 큰 데서 무조건 작은 걸 빼낼 거니까. 제일 큰 원자에서 제일 작은 원자를 빼면 차이 값을 봐봐. 제일 큰 놈이 4.0, 제일 작은 놈이 0.7이잖아. 빼면 얼마? 3.3. 그죠? 차이 값을 빼면 그게 3.3 정도 나옵니다. 땅 반땅 하니까 대략 한 1.7 정도. 차이 값이 0이면 무슨 결합이라고? 차이가 0이야.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면 뭐라고? 무극성 공유. 그죠? 차이 값이 0보다는 커. 근데 대략 1.7보다는 작아. 그럼 뭘 본다고? 극성 공유로 보고. 요 차이 값이 1.7보다는 커. 근데 얼마? 3.3보다 작아. 그럼 뭐라 본다고? 이온 결합으로 본다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기억나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왜? 100% 아니야, 이거. HF 같은 경우 이거 공유결합이거든요. F가 4.0이야. H가 얼마야? 2.2야. 빼봐. 1.8 나오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무슨 결합으로 봐야 돼? 이온 결합으로 봐야 되지. 근데 이건 뭐야? 극성 공유야. 극성 공유 결합으로 봐요. 왜? 이온성보다는 공유성이 더 커요. 성질이. 알겠습니까? 1.7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LIF 같은 경우 뭐 LICL 같은 거 해볼까? 리튬이 얼마야? 리튬이 어디 있더라? LICL 빼면은 이거는 2.2인데 어디 있었? 누가 있었는데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면 무극성 공유라. 그죠? 차이가 0이 아니면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일 때요. CL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H 쪽이 부분적인 플러스면 극성 공유. 그죠?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전자를 아예 완전히 줘버렸어. 그럼 무슨 결합? 이온 결합으로 이렇게 본다고.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풀어오십시오. 넘어가고요. 자, 전기 음성도 차이.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입니다. 에이. 자,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 자,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에서 보면 보실게요. 자,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보면 그죠? 18쪽은 전기 음성도가 없어요. 18쪽은 왜? 공유 결합을 했을 때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색인데 18쪽은 공유 결합 자체를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플로린이 제일 커요. 플로린 얼마라고? 4.0.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질소,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어? 붕소, 그 다음에 탄소, 붕소, 탄소, 붕소, 여기 베릴륨, 여기 리튬, 여기 수소. 자, 얘가 4.0. 옆에 있는 놈이 얼마? 3.4. 얘가 3.0. 옆에 있는 놈이 2.6. 여기 2.0. 얘가 얼마? 1.6. 얘가 1.0. 얘가 2.2. 이렇게 됩니다. 주기율표에서 볼게. 주기율표에서 점점 보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같은 주기에서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지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만다고 증가합니다. 그죠? 왜 증가해? 자, 칠판 봐. 자, 리튬 이만합니다. 자, K 껍질에 2개 있습니다. 전자 배치할 줄 알지?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 이거 또 해야 돼. 자, K 껍질 있고 L 껍질 있고 M 껍질. K 껍질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개수 몇 개?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8개죠. 근데 8개까지만 하면 돼. 실제 들어가는 건 18개까지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실제 18개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8개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리튬을 보면 자, 핵 속에 플러스 3이 있어. 그래서 K 껍질에 몇 개 있어? 전자 1개, 2개 있어. L 껍질에 몇 개 있어? 전자가 이렇게 있어. 1개. 그죠? 그 다음에 베릴륨을 보시면 플러스 4로 돼 있습니다. K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1개, 2개 있어. 그 다음에 L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 1개, 2개 이렇게 있어. 쭉쭉쭉쭉쭉쭉쭉쭉 가가지고 9번 플로린 같은 경우 K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습니다. L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K 껍질에 1개, 2개, L 껍질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있어. 껍질 개수는 똑같지? 껍질 개수는 같은데 핵 속에서 핵 전하량이 점점 커져 안 커져? 커지지?
핵 전하량이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를 말하는 거야. 핵 전하량이 점점 커져 안 커져? 똑같은 껍질인데 핵 전하량이 더 점점점 커지니까 이 핵이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기겠냐 못 잡아당기겠냐? 잘 잡아당기겠지. 그죠?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 안 세? 세요. 그래서 뭐다고? 전자를 잘 잡아당기니까 만다고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를 만다고 당기는 힘이 세져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만다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왜? 껍질이 점점 많아져요. 자, 이 11번은 나트륨이거든. 나트륨이 원자 번호 11번입니다. 그러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1개. 또 내려가면 칼륨이야. K 껍질에 칼륨은 플러스 19번인데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8개, N 껍질에 1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껍질이 점점 많아져 안 많아져? 점점 많아지지. 그러면 최외곽 껍질까지 거리가 멀어져 안 멀어져? 멀어져요. 당길 힘이 약해져요 점점. 반지름이 커져가지고. 원자 반지름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원자 반지름이라는 개념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져가지고 원자 반지름 개념을 알면 좀 더 쉬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커지네. 그죠?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커지네. 원자가 전자수가 뭘 의미해? 족을 의미하지. 그죠? 원자가 전자수가 얘 둘은 7개래. 아, 17족이네. 할로젠이네. 원자가 전자수가 6개래. 16족이네. 원자가 전자수가 5개래. 15족이네. 같은 족이야. 족에서 아래를 갈수록 반지름이 아래로 갈수록 많다고? 당기는 힘이 세지 약해져? 약해져요. 전기 음성도가 작아져요. 돼요? 아십니까? 되십니까? 그래서 봐봐. 탄소는 쭉 가니까 얼마야? 여기는 C는 탄소란다. 4지. 아, 이거 플로린이구나. 플로린 2죽이네. 아, 얘가 플로린이고. 그럼 얘가 뭐라고? 산소고. 얘가 뭐란 얘기야? 질소란 얘기네. 그럼 인, 황, 염소가 되네. 3, 4주기. 2, 3주기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죠.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오케이. 넘겨. 자,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 자, 분자 가다의 모형에서 부분적인 전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0이죠. 차이가.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되고 부분적인 플러스 되네. 따라서 전기 음성도는 음성도 값은 x보다 y가 크네. 그래서 얘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뗐네. y보다는 누가 크네? z가 크네. z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탔으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되십니까? 아, 그렇네. 오케이? 되셨습니까? 싸그리 다 풀어오십시오. 어디까지? 여기까지. 아니가 아니고. 고난도 문제까지 풀어오세요. 83페이지까지 풀어오십시오.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할 겁니다. 책 검사할 겁니다. 1단원하고 여기까지 문제 얼마만큼 풀었는지 내가 책 검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자, 분자의 구조입니다. 루이스 전자점식, 대빵 중요합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알면 분자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정말 편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아저씨가 만들어낸 건데요. 칠판 봐요. 자,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루이즈가 아니고 루이스 전자점식.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란 건 뭐냐면 원자과 전자를 점을 찍어서 표시해요. 원자과 전자만 돼요. 전자를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방법을 뭐라 불러?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불러. 어떻게 표시해요? X라는 원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상하, 좌우에 점을 찍을 수 있어.
몇 개를 찍을 수 있어요? 8개를 찍을 수 있어. 알겠니? 시우야, 버스 탔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공원에 갔어. 벤치가 이렇게 있네.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앉고 싶어. 어디 앉을래? 1번에 앉았어. 그죠? 수연아, 언제 앉을래? 3번, 시우 싫지, 그지? 시우이 앉아, 그지? 아니다, 농담이야. 도현아, 몇 번 앉을래? 5번, 그치? 혜원아, 어디 앉을래? 사람 3명이 앉아있어, 이렇게. 너 어디 가서 앉을래? 서 있을래? 어디 앉아? 앉아야 돼. 앉으면 안 돼. 몇 번? 그래, 사람 심리하고 똑같아요. 그쵸? 이렇게 있는데, 원자가 있는데, 원자 주변에 상하 좌우에 전자를 표시할 수 있죠. 점을 찍어서. 근데 표시할 때는 1개, 2개, 3개, 4개는 내 마음대로 찍고 싶은데 찍으면 돼요. 짝을 짓지 않게. 그리고 5번째부터 뭘 돼? 짝을 지어야 돼요. 1개 더 찍어야 돼. 짝을 지어야 돼요. 1개 더 찍어야 돼. 이렇게 짝을 지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찍고 싶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네 마음대로 해요. 네 마음대로 찍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주기 원소들을 내가 찍어볼게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입니다. 자, 찍어볼게요. 사람도 가까웠잖아. 그지? 자, 봐봐. 리튬은 원자 가전자 몇 개? 리튬 1쪽이니까 원자 가전자 몇 개? 1개. 베릴륨은 2개. 붕소는 하나, 둘, 셋. 선생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앉아죠. 여기 하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탄소 하나, 둘, 셋, 넷. 질소 하나, 둘, 셋, 4개 하고 15쪽이니까 1개 더 해야 되지. 여기 이렇게 한 겁니다. 밑에 하면 안 되나?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이렇게. 알겠습니까? 사방에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식을 뭐라 불러?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루이스 전자점식을 쓰면 왜 편한데요? 분자, 공유 결합을 하는 분자들을 표시하게 편해요. 자, 봐봐. 물 분자 이렇게 돼 있지. 우리 1학년 때 배울 때 산소 원자가 플러스 8이니까 이렇게 K 껍질에 전자 2개고 내가 약간 가르쳐 준 적 있어. 1학년 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개 표시해가지고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수소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전자 하나 해가지고 플러스 1하고 이렇게 해서 또 수소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1하고 하니까 귀찮잖아. 그지?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귀찮걸랑요. 귀찮으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으면 잘 봐. 물분자죠. 물분자는 수소 원자 1개 있어. 전자 1개 가지고 있네. 산소 원자는 원자 번호 8번이야.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6개야. 원자까지 6개야. 하나, 둘, 셋, 넷, 5, 6개야. 여기 수소 원자도 이렇게 있네. 여기 1개. 옥텟 만족해야겠네. 그치? 야, 우리 공유할래? 오케이. 우리 공유할래?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소 원자가 산소하고 공유하는 전자는 두 원자 사이에 그리면 돼요. 사이에. 그럼 수소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공유하는데 여기 산소 원자 거, 수소 거 1개, 수소 거 1개, 산소 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산소 입장에서 보면 옥텟을 만족했어, 안 했어? 했네. 8개네. 수소 입장에서 보면 2개인데요, 선생님. 옥텟 만족 안 했는데요. 수소는 예외적으로 누구 되면처럼 되면 헬륨처럼 되면 돼요. 원자 번호 1번이라서. 이걸 우리가 축소된 옥텟이라고 불러요. 물론 확장된 옥텟도 있어요, 또. 예외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편하네. 이렇게 그리니까. 알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린 걸 선생님 맨날 점 찍으니까 귀찮은데요. 그치? 점 찍으니까 귀찮으니까 1개 공유하는 걸 선으로 그려요. 이런 걸 뭐라 불러?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뭐라 불러? 전자점식이라고 불러요.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공유 안 했지? 공유 안 한 이 전자쌍들을 뭐라 불러?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비공유 전자쌍. 여기에 얘네들은 공유했네. 공유한 요놈들을 뭐라 불러?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그죠? 구조식을 그릴 때는 비공유 전자쌍은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그리는 게 편해? 안 그리는 게 편해? 안 그리는 게 편해요. 그럼 그리지 마요. 안 그려도 돼요. 일반적으로 그릴까 안 그릴까? 안 그래요. 귀찮아 죽겠는데 뭘 점을 찍어. 이렇게 써요. 이게 구조식이야. 화학 결합, 화학 맨 처음에 하면서 내가 구조식 설명했어 안 했어? 했지? 화학식에 쓰는 방법 네 가지 있다고. 실험식, 분자식, 구조식, 시성식. 기억나? 안 나지? 앞에 펴봐. 어떤 새끼가 필기해놨어. 집에 가서 펴봐. 분명히 어떤 새끼가 나하고 글씨 때 똑같은 새끼가 하나가 필기해놨어 보면. 원자량, 분자량 할 때 나올 때 보면 옆에 보면 예, 써져 있어요. 아세트산, 물, 염화나트륨 해가지고 돌리지 마. 그냥 거기서 구조식 한번 했었어. 했었어요. 되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원소 기호에 원자과 뭐를 줄까?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여 나타내는 식입니다. 정말 천재 같아. 나 이거 배우면서 이야, 전자 정말 천재 아니야? 나 그 생각했는데 옛날에. 나 아무 생각 없이 듣지. 자, 원자과 전자를 점을 찍어서 표시하십니다.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원자의 루이스 전자물질, 원자 상하 좌우에 원자과 전자를 나타내는 점을 한 개씩 찍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뭐라고? 다섯 번째부터 이미 찍힌 점과 합쳐서 쌍을 이루도록 그립니다. 이렇게. 맞죠? 다섯 번째부터 어쩔 수 없어. 너는 쌍을 이루어. 산소 너는 어쩔 수 없어. 두 개 쌍을 이루어. 플로린 너는 세 개 쌍을 이루어.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쌍을 이루지 않은 요 전자, 산소에 있는 거, 요 전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홀전자라고 불러요. 홀전자. 홀전자 중요해 안 중요해? 대빵 중요해요. 왜요? 얘가 화학결합을 해요. 화학결합을 하는 친구가. 야 나이가 많은데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이혼했어. 혼자 살아. 뭐라 불러? 야 씨 너 무슨 냄새 난다 그러지? 호랩이 그래. 호랩이라고 하잖아. 홀전자야. 혼자 있는 게. 알겠어요? 홀수냐 짝수냐 하잖아. 안 그래? 그죠? 그걸 우리가 홀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홀전자 태빵 중에요. 얘가 화학결합을 합니다. 각 원자에 포함된 전자 중에서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입니다. 근데 얘가 왜 중요한데요? 얘가 화학결합을 해요. 원자가 화학결합을 할 때 쌍을 이룹니다. 그죠? 자, 그래서 리튬은 홀전자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되는 거야. 아, 오케이. 그죠? 그래서 규소 해보니까 규소랍니다. 원자 번호 14번입니다. 전자 배치 해볼게. K껍질에 2개, L껍질에 8개, M껍질에 몇 개? 4개. 아, 원자과 전자 4개네. 그러면 규소는 실리콘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찍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팍팍 안 떠오르잖아. 집에 가서 연습해야 돼요. 고2 때 생각이 나. 고1 때 한 거야. 그지 소연아, 윤소연아. 그지 김소연아, 그지? 맞죠? 이는 원자 번호 15번입니다. K껍질에 2개, L껍질에 8개, M껍질에 몇 개? 5개. 아, 그렇네. 그럼 이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2주기, 3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에 있는 놈들을 전부 다 뭘 찍었어? 찍었어, 이렇게. 이렇게 찍어놨어요. 아, 그렇구만. 맞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홀 전자수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되네. 되십니까? 네. 자,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원자는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분자를 형성합니다. 이때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의 원소 기호 사이의 표시. 비공유 전자쌍은 원소 기호의 주위에
선생님 뭔 말이에요 그게? 자 볼게.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잘 봐요. 리튬 빼고 자 베릴륨부터 리튬 빼고 베릴륨부터 자 볼게. 자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원자 찍을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 쏘리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찍었어. 됐지? 여기에 누가 공유할 수 있어? 수소가 와서 공유한다고 합시다. 수소가 전자 한 개니까. 수소행님이 옵니다. 수소행님이 왔어. 여기 이렇게 수소가 3개 올 수 있네. 수소가 4개 올 수 있네. 수소가 3개 올 수 있네. 공유를 왜? 홀전자가 3개니까. 홀전자가 2개니까. 홀전자가 1개니까 이렇게 됐네. 그럼 수소가 왔네. 수소 공유해봐. 이렇게 공유. 그 다음에 공유. 공유 결합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자, 공유하는 전자쌍 개수하고 비공유하는 전자쌍 개수 들어봅시다. 공유 몇 쌍? 2쌍. 비공유 몇 쌍? 0쌍. 공유 몇 쌍? 3쌍. 비공유 0. 공유 몇 개? 4개. 비공유 0. 공유 몇 개? 3개. 비공유 1개. 공유 2개. 비공유 2개. 공유 1개. 비공유 3개. 그죠? 얘네들은 옥텟을 만족해 안 해? 해 안 해? 중심 원자가 옥텟을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얘 4개밖에 없잖아. 얘 6개밖에 없고. 그죠? 옥텟을 만족하는 건 14족부터 만족해요. 그럼 옥텟 만족 안 하니까 이런 물질 있어요. 있는데 불안정해요. 만들 수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네.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은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 자, 예를 들면 요거는 뭐라고? 비공유전자쌍. 여기에 있는 거 요놈 공유전자쌍, 얘도 공유전자쌍, 얘도 공유전자쌍. 되니? 그죠? 선생님, 한 개만 공유할 수 있나요? 한 개만 답시다. 한 개만 공유할 수 있나요? 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씨. 한 개 맞게요. 이중결합, 삼중결합 하려 했는데. 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 자,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83페이지까지. 아시겠죠? 너 어제 왜 저녁에 왜 안 왔어? 저녁에 왜 안 왔어? 생일 까먹었다고? 네.